네, 안녕하세요. 6월 19일, 네, 일요일입니다. 또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뭐 지난 한 주 그죠? 또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글로벌 미 증시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 증시, 뭐 코스피 또 코스닥 또 신저가를 또 경신했던 날이었고, 상당히 힘든 한 주. 조금 이번 다가오는 한 주는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일단은 조금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만이라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6월달 뭐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부분상으로 이제 하반기 주요 이벤트 및 일정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또 한번 보여드릴 적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그죠? 3, 4병에 대한 부분이랑 허비평 칵테일 항체 치료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가장 큰 두 가지 주요 이벤트 부분이죠. 뭐 3, 4병이 제일 또 큰 부분이고 그죠. 뭐 허비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합병 이슈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비평 칵테일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잘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중간 결과가 나와서 또 시장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년 초였죠. 우리 3사 합병에 대한 또 거래소에서 합병 공시를 또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또 급등락을 그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상황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 한번 어땠는지 움직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또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2020년 1월 16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시 기한 다음 날 1월 17일 12시까지 거래소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추진설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조회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었고 제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회사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추진설의 조회 공시 요구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15일 이 당시 부분입니다. 2020년 1월 16일 그 15일 날 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 중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셀트리온 그룹 내 제약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및 계열 회사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전제하에 합병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합병에 대한 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셀트리온 이렇게 좀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 똑같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또 뭐 똑같은 부분으로 또 재공시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2020년 초에 이러한 이슈 부분으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1월 16일 부분이었죠. 1월 16일 자체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뭐 전체적으로 이때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보이고 있긴 한데 이때가 1월 16일 일단은 양봉 모습 보이죠. 20년 1월 16일 3사 합병 풍문 조회 공시 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고가가 5.67% 상승했고요. 종가는 2.27%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뭐 상대적으로 보죠. 5.67. 원래 셀트리온은 좀 가장 무거운 종목 부분이었죠. 뭐 여하튼 이때 조회 공시가 나왔을 때 최고 5.67%대 셀트리온이 올랐던 상황이었고요.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요 시점입니다.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린 양봉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많이 평상시 거래량 없다 그죠. 거래량이 팡 터졌습니다.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1월 16일 3사 합병 풍문 조회 공시 시 고가가 무려 16.73%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윗꼬리 여기 16.73%대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는 5.96%대에서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 당시 조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유, 공매도 부분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일단 고가 16.73%, 거래소에서 그저 합병 조회 공시에 대한 요구한다는 그 공시만으로 16.73% 올라갔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이 당시 부분입니다. 과거에 거래량 거의 없었죠. 평상시 거래량이었죠. 거래량이 뻥 터졌습니다. 16일 3사 합병 풍문 조회 공시 시 고가가 무려 27%대, 거의 뭐 상한가를 간 거랑 마찬가지죠. 종가가 19.32%대에서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종가 상도 그죠. 19.32%대에서 굉장히 높게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제약이 4만원대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제약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 공매도 부분으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종가상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1월 17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매도 거래 금지가 되었습니다. 1월 17일 지정일 1일간 정규 시장 및 시간회 등에서 동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라고 해서 1월 16일 이때 부분이었죠. 아까 종가상 5.96%대 상승 마감되었죠. 아까 고가상도 그저 조금 많이 올랐다가 공매도 부분으로 거래량 780만 주, 연일 거래량 훨씬 넘게 공매도 수량이 76만 5천 주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9.79%대, 평상시 조금 나와도 그죠. 10만 주대 부분이었는데 무려 76만 5천 주가 나옴으로써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하루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그죠. 조금 있다가 또 5월 20일 날 공매도 27만 주 17%대 나오면서 좀 빠지고, 아무튼 이때는 말 그대로 이제 합병 자체가 진행된다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런 조금 추진설, 소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부분은 아니었던 사항이었고요. 아무튼 합병 진행한다, 합병 공시 나온다라는 이슈만으로 급등했던 사례 부분이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동일하게 1월 17일 날 지정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1월 16일 아까 셀트리온 제약 아까 고가 그죠. 거의 26% 27%대까지 올랐죠. 종가 19%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840만 주에 공매도 수량 36만 주. 비중은 그죠.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4%밖에 안 보였지만 보통 평상시 그냥 약간 몇만 주 수준이죠. 몇만 주 수준 부분인데 이때 윗꼬리 조금 길게 달리면서 공매도 수량 36만 3천 주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아무튼 공매도 잔고 기준도 그죠. 많이 있었죠. 2020년대 부분이면 그죠. 몇백만 주에다 몇 조 원, 거의 1000만 주 가량 아니었나요? 제가 대략 짐작하는데 2020년대 1월쯤이면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가 대략 1000만 주 가량 수준이었을 겁니다. 지금 300만 주대 부분이죠. 많이 줄어들었던, 이제는 또 1000만 주대 몇 조 원대 공매도 잔고 금액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부분이었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그죠. 이러한 과거 사례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합병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 그날 당일날 조금 변동폭이 크게 나올 것이다. 이런 과거 사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었고요. 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8만 9천 주. 물론 이것도 그죠. 평상시 대비해서는 많이 나왔죠. 14.8% 차지했는 사항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 합병이 진행된다고 하면
주가 상승 변동폭이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흡입형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그죠, 그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승인 났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발표를 했던 사항이었고, 기존에 신청한 것이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몇 개국, 3, 4개국 정도 부분인데 승인 났던,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승인 났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소식이 나왔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임상 사이트상 우리 CTP63이랑 CTP66 합쳐진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원래 2월 4일 날 첫 포스팅이 되어서 마지막 업데이트 4월 11일 부분이고 22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임상 3상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4월 달 실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간 약간 이게 아무튼 주요 평가 지수 약간 도출 부분 한 중간 평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계획상으로는 2022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완료일이 2023년 1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계획상으로 본다 그러면 11월 달 실질적으로 주요 평가 지수 도출 자체가 완료이 된다 부분인데, 그죠? 그 전에 데이터가 완벽하게 다 되지 않아서, 그죠? 그 전에 충분히 중간 결과 발표는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11일에 해당되는 사항은 말 그대로 약간 최종 중간 결과를 모두 분석한 최종 결과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임상 시작 이후에 중간마다 결과 체킹하고 하겠죠. 이 중간 결과에 대한 부분은 11월보다는 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기대 부분은 그렇게 그냥 크게 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그죠, 전문가들 여름이랑 가을쯤에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CTP66 우리 레그담비맙, 델타 변이까지 모두 검증이 된 레그담비맙, CTP63 32번째 항체, 지금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 오미크론에서 모두 효과가 있다는 부분, 두 가지 항체가 합쳐진 부분이죠. 일단은 약간 검증이 된 항체죠. 기존의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임상에 대한 부분, 대부분 약물 재창출 부분이죠. 약물 재창출 부분이고, 원래 흡입형 가장 앞섰던 영국의 시네어젠, 실적으로 임상 1상, 2상까지는 그죠? 임상 1상까지는 나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 사항인데 3상에서 효과 자체가 없었던 사항이었죠. 이 물질도 새로운 물질.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확인이 된 상태죠. 특히 CTP66에 대한 부분, 델타까지 확인이 된 부분이고 CTP63에 대한 부분도 미 국립보건원 NIH를 통해서 스텔스 오미크론, 오미크론 모든 현존하는 변이에 대해서 다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된 상태라서 제형만 바뀌는 거죠. 흡입형으로. 아무튼 흡입형 기존의 폐에 직접 전달되는 부분 소량으로도 효과 더 있다. 아무튼 결과는 그저 기대해 볼 만한 한 사항인데,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임팩을 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를 작게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요 일정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달 일단은 2분기 추가 계약 공시를 또 기대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2분기 추가 계약 공시 나올 것이다 라고, 그죠? 지난달 5월 달에 1차 계약 공시 1600억대가 나왔을 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억이 1차에 나온 사항이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마찬가지 미국 허가 신청, 이것도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6월달 안에 미국에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내년 23년 9월쯤에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9월쯤에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3상 모두 끝난 상태고 6월달에 허가 신청 계획이다 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3차 자사주 체결 완료가 되겠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량 72,000주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이게 일단 마무리가 되는 시점,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아까 보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4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4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항이는데 실질적으로 뭐 루마니아에서 승인 난 거죠. 이제 6월달 승인 소식이 나왔던 사항이었고 그 전에 뭐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또 한국가가 아무튼 있는데 이쪽에 2월달에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루마니아에서 일단 승인 소식이 나왔죠. 뭐 세르비아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그런 또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실질적으로 주요 평가 지수, 중간 평가 도출은 11월 달이 데드라인 부분이지만 그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무튼 빨리 중간 결과 그죠.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면 뭐 시장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등등 있어도 줄고 등등 있어도 그죠. 주가에 또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3분기 먼저 코로나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계속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사항이죠. 최종 완료일이 23년 아까 보셨다시피 1월달 부분이었고 2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21년에 동일하게 8월 1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좀 발표를 하는 게 좀 처음인 듯 한데요.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날 동일한 날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대략 그죠.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 8월 초 중순 주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요거 실적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또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공시 일단은 6월달 안으로는 그죠 자사주가 모두 체결이 완료가 되겠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72,000주 부분인데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 만에 다 모두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완료 시점상으로 빠르면 그죠 이사회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 날이 한 달 후 부분이죠. 그러면 7월 말쯤에 셀트리온 3사 합병 공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20주년 셀트리온 창립 기념일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일단 만료가 된다고 하면 늦어도 8월달 이전에는 합병 공시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셀트리온 소회장 기우성 아무튼 3사 합병 주주들이 원하는 3사 합병 빨리 진행할 테니까 많이 찬성해달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아직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죠 분기 보고서 정정 분기 보고서가 안 나왔죠. 이게 나와야 합병 공시가 조금 합병 공시가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죠 자사주 매입 종료일로부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 사항이니까 뭐 충분히 그죠 이 부분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직판이 확대가 되죠. 일단은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약간 트룩시마랑 허즈만 부분도 직판 확대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2분기 정도까지는 직판에 대한 전환 과정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그죠 트룩시마랑 허즈마 쪽에 대한 부분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존의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40%대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뭐 27%, 20% 후반대로 많이 떨어졌죠. 이 이유 부분 자체가 직판 전환 과정에서 유통사로 물량 자체가 안 넘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매출이 줄어든 부분이었죠. 이게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약간 트룩시마도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것이고 하반기 들어서는 그죠 확실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매출에 또 긍정적인 부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매출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중간에 유통사가 사라지는 사항이죠. 보통 한 10% 20% 정도 해서 마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대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약간 트룩시마 허즈마 같은 경우에는 한 10% 20%대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유통사에 이 마진 자체를 챙겨줄 필요는 없죠.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 쪽에 또 큰 기여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마진 확보 부분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또 매출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치매 치료제, 아이큐어와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 도네리온 패치, 8월 달부터 제약에서 국내 판매가 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국내 치매 치료제 시장 2,300억, 2,000억대 초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이큐어에서는 올해 예상 시장 목표율 대략 한 10%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 200억대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약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죠, 200억대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지만 아이큐어 쪽으로 본다 그러면 큰 매출, 여하튼 계속 이게 또 제약 쪽에 약간 플러스 효과로 또 작용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뿐만 아니고 그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기존에 40mg에서 이제 80mg까지 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었죠. 이거 두 개도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도 그죠? 베그젤마도 또 국내에 판매가 되는 사항이니까,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9월달에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그죠, 회사에서 또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일부 적응증이고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는 연말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된다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쪽에서 모두 플러스 효과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베그젤마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셀케향 계약 공시에 들어가 있었고 2분기에도 이번 5월 달에도 그죠, 베그젤마가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었죠. 1분기에도 셀케향 계약 공시, 2분기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 9월달 출시를 위한 부분이겠죠. 준비 자체는 다 되어 있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4분기 코로나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중간 결과 도출, 아까 그죠, 계획상으로는 늦어도 11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결과에 대해서 완전 도출 시점을 11월 달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일부 그죠, 그 전에 대략적으로 정리 취합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중간 결과 그 이전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코로나 조금 확산 시기에 맞춰서 좀 중간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 말 그대로 또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그죠, 단기적으로 또 영향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죠. 일단 전문가들 올 여름 가을쯤 대유행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9월 아니면 8월 10월쯤 그죠,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21년 셀트리온은 11월 10일, 헬스케어는 11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그죠, 상저하고 부분이죠.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램시마 SC 분기 평균 42% 계속 성장하고 있고, 유플라이마도 나름 그죠, 시장 대비해서는 잘 나가고 있는 듯하고, 여기에 제품에다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부분에다가 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또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 여기에다 직판 확대, 수익성 개선, 가격 경쟁력 확보까지 한다고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구조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3형제 합병 완료, 이번 연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병 완료가 된다 그러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합병 완료가 된다 그러면 그죠, 이제 합병 회사의 매출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이랑 제약 매출 자체가 대략 합쳐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합병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주가가 많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병 모멘텀으로. 근데 이제 합병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시점 상으로 온다 그러면 조금 상승했던 부분 쪽에서 다시 조금 하락으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은 그죠,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지만 아무튼 조정 자체는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도 공매도 잔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 공매도
이 시점에는 더 줄어들고 있겠죠. 계속 뭐 지금 현재 골드만, 모건, 뭐 메릴린치에서 순매수하면서 쇼커브링 들어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조금 조정 거쳤다가 그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시마 SC 이게 대박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죠. 유플라이머 부분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죠?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램시마 SC랑 유플라이머가 본격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2023년 최대 부분은 2024년 최대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그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 신청 이것도 그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미국의 23년 지금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면 4분기 아니면 1분기 정도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미국 허가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3상 완료 예정일이 2022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완료되면서 데이터 결과 분석해서 그죠 신청 들어간다고 하면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셀케향 초도 물량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KB증권이었죠. 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3사 합병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큰 의미는 없죠. 먼저 초도 물량 발생시키면서 합병 자체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죠 나름 의미는 약간은 있죠. 네, 여하튼 합병 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먼저 초도 물량이 나간 다음에 물론 합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죠 초도 물량 나간 다음에 합병 완료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셀트리온 매출 자체에는 또 반영이 되는 상황이니까 또 영향을 또 미칠 수는 있고, 미국 램시마 SC 임상 3상 종료 및 허가 신청. 미국 램시마 SC 신약 부분이죠. 신약 부분 특허도 2037년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로 인정을 받았죠. 특허도 보호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 이제 그 코로나 엔데믹으로 다가오면서 그죠 대면 영업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그죠 아무튼 램시마 SC 임상 결과를 좋게 또 발표했었고, 기존의 램시마 IV가 2시간 정도 걸리는 처방을 받는다고 하면 램시마 SC는 10초 이내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도 램시마 IV보다 2배, 3배 정도 높은 정도로 판매가 되는 상황이라서 고수익성 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임상 3상 벌써 진행한 지 오래되었죠. 오래되었습니다. 종료 거의 뭐 허가 신청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그리고 유플라이마 미국 허가 결과 신청은 했죠.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죠. 유플라이마에 해당되는 사항 지금 내년에 2023년 7월 달에 출시를 합의를 본 사항이죠. 지금 허가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서 2022년 이렇게 큰 주요 이벤트 및 일정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 외에도 그죠 갑자기 또 뭐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플러스 알파 쪽에 대한 부분, 특히 M&A가 합병 자체를 진행하다 보면 그죠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부분 자사주를 이용한 M&A 부분, 뭐 주주들이 원했던 분기 배당 부분, 그 기타 주주 가치 제고 방안들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큰 모멘텀,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자사주 쪽에 대한 부분 지난주까지 42만 7천 주 가량을 체결했습니다. 50만 주 신고 수량에서 42만 7천 주에서 85% 정도 체결을 했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신고 수량 남은 수량 모두 신청했습니다. 7만 2,124주 이게 남아있는 수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그죠 하루 만에 모두 또 끝낼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게 끝나야 우리가 기다리는 합병 3사 합병에 대한 공시 부분이 빨라야 한 달 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램시마 SC 부분들 유플라이마 잠깐 말씀을 드렸죠. 램시마 SC 임상 3상을 2019년 7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달이죠. 엄청나게 지금 올해 지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그죠? 마무리가 되면 이제 또 이제 신청을 하겠죠. 네, 신약으로서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일부 기사에서는 빠르면 2023년 한 4분기쯤, 늦어도 2024년 초에 미국에 출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입니다. 빨라야 2023년 네 4분기 정도 부분이고요. 늦어도 2024년 초, 네, 그래서 램시 메드시에 대한 부분,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유플라이마 유럽 쪽에서는 잘 팔리고 있죠. 마찬가지 허가 신청 2020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2022년 6월 달이죠. 허가 신청한 지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죠,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 네 허가 승인 자체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출시 파이프라인 부분 2023년 스텔라라 미국, 아일리아 미국 부분이죠. 그리고 램시메스시 미국, 유플라이마 미국, 미국에서만 네,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죠? 램시메스시랑 유플라이마는 기존에 유럽에 팔렸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는 아직 팔리고 있지는 않았죠. 네, 팔리고 이제 2023년에 팔린 부분이 램시메스시,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4개가 있습니다. 실적이 네, 급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아바스틴도 네, 올해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은, 그죠, 내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죠. 아바스틴 국내 그리고 유럽, 미국 네, 올해 부분이고,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램시메스시 유플라이마 매출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시점 자체가 2024년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네, 2024년부터는 가지고 가라, 네, 들고 가시라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또 2024년, 그죠, 스텔라라 유럽, 졸레어 미국과 유럽, 2025년 네, 프롤리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일리아 유럽 쪽에서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죠,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앞두고 있는 키트루다 옵티보도 그렇고, 뭐 경구용 램시마에다가 ADC, 익수다 ADC에다가 mRNA 쪽에 대한 약간 네,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 아무튼 그쪽 부분이랑 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2023년 9월달 미국 특허가 만료되고 6월 중에 미국 허가 신청한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사항. 국내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거의 선두, 스텔라라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네, 선두 쪽에 있는 사항이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20년 네, 글로벌 매출이 약 9조 원대, 아일리아가 대략 10조 원대에서 이게 초도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까 합병이 되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죠, 셀케양 초도 물량이 올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계약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셀트리온의 2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5,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0억 부분입니다. 이게 네이버 컨센 기준인데요. 영업이익률이 32%대, 1분기 때 매출액이 5,500억 부분이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는 컨센서스 매출이 조금 적죠. 조금 뭐 1분기 때, 그죠, 이게 진단키트 매출 자체가 1,100억 자체가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었죠. 2분기 때는 단순하게 한 반 정도만 본다고 하면, 그죠, 다른 쪽은 비슷하겠지만 진단키트 매출 자체 줄어드는 부분 쪽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그죠, 영업이익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았죠. 4가지 이슈가 있었죠. 수익성이 낮은 제품 비중이, 판매 비중이 늘었다, 일시적인 공급 단가, 뭐 산도저 부분이었죠.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매각건으로, 그죠, 해서 같이 조금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가격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일시적 공급 단가 인하 부분, 레키로나주 평가 손실 부분. 아무튼 레키로나주 평가 손실 부분이, 그죠, 이제 1분기 때 다 반영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씩 분기마다 반영이 된 부분인지
그건 조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IR팀이 통과가 안 돼서. 아무튼 1분기 때 영업이익 이렇게 안 좋았던 게 레키로나주 평가 손실 부분이랑 우리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 임상비용 대략 360억 이 부분인데, 이게 2분기 때도 반영이 되는 부분인지 안 되는 부분인지는 IR팀이랑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어렵네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이유 부분으로 1분기 영업이익률 자체가 25.8%대 부분으로 안 좋았고요. 매출은 여하튼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부분. 작년 2분기 매출 4,300억에 영업이익 1,600억 해서 37.8%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상으로는 전년 대비 21.7% 늘어나는 게 매출 컨센서스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은 3.1%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이 조금 주시해야 될 부분이죠.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일시적인 공급 단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도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 부분인지, 여하튼 그 부분. 그래서 셀트리온은 2분기에도 일단은 영업이익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죠? 근데 일단 셀트리온 5월 달에 1차 계약 공시가 나왔죠. 그 계약 금액 자체가 1,600억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600억에 해당되는 사항 일단 1차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계약 공시 기준상이랑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이랑 갭 차이가 기타 매출 있죠. 뭐 상품 매출, 용역 매출 등등 해서 그 기타 매출이 보통 한 1200억대에서 한 2000억대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타 매출이, 그 기타 매출을 대략 한 15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타 매출 1500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2차 계약 공시 금액 자체가 대략 2100억대 정도가 나와야 컨센서스 5255억 정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타 매출을 1500억 정도로 대략 예상을 했을 때 이번에 6월 또 말쯤에 나오겠죠, 그죠? 6월 30일이든 6월 29일이든 그때 계약 공시 나오는 금액 자체가 대략 2100억대 정도가 나와야 컨센서스 매출인 5200억대에 대해서 조금 부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이제 6월 달에 나올 2차 계약 공시 무조건 2100억대 이상 나와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컨센서스 매출액 4,500억에 영업이익 590억 해서 영업이익률 13%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분기 매출이 4,100억대, 영업이익이 450억대, 영업이익률이 10.8%대 부분이었죠.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무튼 이때도 그죠, 일시적 공급 단가이나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었죠. 조금 괜찮아지겠죠. 해서 모두 매출, 영업이익 모두 1분기보다 좋아지는 상황. 전년비 상으로 본다 그러면 21년 2분기 매출액이 4,300억, 영업이익이 760억대에서 17%, 영업이익률이 17%대에서 좀 굉장히 그죠, 좋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21년 2분기 때. 전년비 상으로는 매출액은 4.1%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이 22.3%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컨센서스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질적으로 수치 부분은 22.3%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이게 컨센서스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만 그냥 더 좋으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전년비 그냥 말 그대로 22.3% 정도의 영업이익이 빠지는 부분이 컨센서스 부분이라서 아무튼 이 수준 비슷하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 정도만 나와도 그죠, 컨센서스 훨씬 상회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분기마다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계속 그냥 상저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모두 상저하고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파이프라인에 해당되는 상황, 램시, 메스시,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아바스틴 상저하고 계속 갈수록 좋아지는 부분. 2024년에 거의 매출이 퀀텀 할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최소한 2024년까지는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조금 부탁드리면서 또 좋은 주말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